안녕하세요, 홈데디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소가죽 소파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벗겨지거나 갈라지는 경우가 있으시죠? 사용도 했고 시간이 좀 지난 것 같고, 그렇다고 잘 바꾸지 않는 소파를 또 살려니까 너무 억울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면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나면 어느 정도 이런 좋지 않은 가죽 소파 구매를 방지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가죽 소파를 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소가죽 소파를 잘못 구매했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왜 이렇게 가죽이 벗겨지는 현상이 생겨나는 걸까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설명에 앞서서 너무 전문적이거나 디테일한 부분은 제외하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부분만 짧고 굵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소를 한 마리 잡는다고 보시면 소가죽이 하나가 나와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가죽의 모양이 두 장이 나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소가죽 제작 공정 중에 밴드 나이프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이 공정은 가죽의 두께를 나누어서 두 개의 층으로 만드는 공정입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바로 안가죽과 겉가죽이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바로 겉가죽 면피와 안가죽 스플리트 가죽이라고도 하죠. 독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독고? 도고. 네. 경상도라서 저는 독고라고 발음할게요. 그럼 겉가죽은 겉가죽대로 상처 자국과 진드기 물린 자국 등을 없애는 가공을 하기 위해서 나뉘고, 그리고 안가죽은 안가죽대로 표면 가공을 위한 가공 공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안가죽은 피부 상부층에 숨구멍이나 그리고 피부 이 엠보 무늬가 없겠죠. 그래서 그 다음 가공 공정이 엠보식 가공이라고 해서 피부 무늬가 조각된 판을 열과 압력으로 눌러서 가죽 표면에 이렇게 피부 무늬를 인위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음각 양각으로 소가죽 엠보 무늬를 찍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이렇게 가공된 표면에 색을 입혀야 되겠죠. 이 색을 입히는 프린팅 가공 공정을 거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소가죽, 안가죽 도고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반 보급형 소가죽 제품들은 안가죽 소가죽 소파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처음에 나뉘는 안가죽 말고 겉가죽으로 된 면피, 이 면피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꼭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참고만 하세요. 자, 그러면 이 안가죽과 겉가죽이 나뉘는 이 밴드 나이프라는 공정이 이해가 되셨죠? 소가죽이 생산이 되면 안가죽과 겉가죽이 나오신다고 생각을 쉽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겉가죽 면피와 달리 안가죽은 그 표면은 인위적인 부분입니다. 이 엠보싱 공정과 프린팅 공정으로 인한 이 인위적인 부분이 사람의 이 허벅지, 그리고 엉덩이 부분, 그리고 머리 부분 등이 소파의 사용으로 인한 마찰에 의하거나 아니면 고온, 습기 등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자주 사용되는 이 부분들이 갈라짐 현상이 발생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이 표면에 엠보 가공을 거치고 도색을 한 부분이 갈라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면피, 즉 겉가죽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겉가죽 공정도 겉가죽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 공정을 거치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당연히 소가죽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면 겉가죽 같은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게 곧 가죽이라고 우리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소가죽 소파를 판매하는 측과 구매하시는 측에 이 한 제품을 놓고 서로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가죽 소파는 가격적인 부분이 저렴한 장점이 있고, 사용기간은 상대적으로 겉가죽에 비해서 좀 짧다. 겉가죽 소파는 상대적으로 조금 비싸기는 하나
사용기간이 안가죽에 비해서는 조금 길다. 그러니 소파의 선택은 개인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한다면, 구매하는 측에서도 나중에 사고 나서 벗겨지는 현상 때문에 속았다는 생각보다는 좀 더 구매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작정 가죽이 두꺼워서 비싸다, 그리고 가죽이 얇아서 싸다, 뭐 이런 개념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가죽의 상태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밴드나이프 공정, 즉 가죽이 안가죽, 겉가죽으로 나뉘는 과정에서 겉가죽이 얇아질 수도 두꺼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안가죽이 얇아질 수도 두꺼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그 내용을 중간에 쉽게 정리하자면, 첫 번째, 소가죽은 안가죽, 겉가죽이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 전반적으로 겉가죽보다 안가죽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세 번째, 안가죽 가공 과정으로 표면이 겉가죽에 비해 빨리 갈라지거나 벗겨진다. 네 번째, 안가죽은 겉가죽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용기간이 짧다. 앞에 정보를 이제는 아셨으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합리적 가격에 적당한 자재의 소가죽 소파를 구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벗겨져요. 그럼 안가죽이라서 다 이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건 아닙니다. 노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무작정 안가죽 소파는 다 빨리 벗겨지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안가죽 소파도 두껍고 가죽 마감이 좋은 것은 오래오래 사용합니다. 사용기간이라는 것은 사실 개개인의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가죽 구성원의 수, 그리고 사용하는 습관, 그리고 실내 습도, 온도, 이런 환경적인 요인 등에 따라서 같은 가죽 소파라고 해도 사용기간은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답답해하시는, 나는 오래 쓴다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했는데 사실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 집은 두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쓴 적도 없는데, 그런 소파가 이런 아까 말씀드린 갈라짐이나 이런 벗겨짐 현상이 온다면은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죠. 아주 저렴한 얇은 안가죽에 또 올바르지 않은 표면 가공 방식으로 저렴한 가죽을 사용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였거나, 아니 올바른 가죽을 사용했는데 불구하고도 우리가 창고 보관 과정이나 창고의 환경적인 요인, 그런 부분에서 다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요인으로 잘못이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구매처에 다시 문의를 하시고 어떤 처리를, 사후 처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가죽 구별법은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가죽 구별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간단한 팁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안가죽, 겉가죽을 쉽게 매장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판단하는 팁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소파를 구매할 때는 먼저 안가죽인지 겉가죽인지 판매 측에 확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소가죽 제품을 직접 만지면서 소가죽의 두께도 큰 손으로 잡아가면서 만져보시고요. 그리고 가까이 대고 이 표면 처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숨구멍이나 이런 부분, 안가죽은 이 인위적인 가공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피부 무늬가 약간 일률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면 처리를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세요. 같은 스펙이라고 손님 스스로가 판단이 된다면 몇 군데의 판매점에서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판매 측에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 그리고 구매 측에 합리적인 제품 판단, 이것만이 올바른 가죽 소파를 구매하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어떠셨나요? 안가죽과 겉가죽의 가공 과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왜 우리가 아는 소가죽이 벗겨지는지에 대해서 그 만드는 공정 과정을 아시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빨리 벗겨지거나 늦게 벗겨지거나 이 정도의 차이는 사실 단편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습득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가죽을 직접 만지면서 그리고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면 제가 정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가구 전문 홈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